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6일 유로파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프라이부르크 웨스트햄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팀으로 현재 리그 3승 1무 2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3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득점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프라이부르크는 라인을 아주 올리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 적극적인 압박 지향적이라는 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팀인 웨스트햄이 올 시즌에는 철저하게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제법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물론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후반에 다소 약한 웨스트햄을 공략한다는 플랜은 세워볼 수 있지만 웨스트햄은 압도적인 체급차가 나지 않으면 제법 괜찮은 결과를 챙기는 편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올 시즌 아직까지 보여주는 공격력이 무서운 편은 아니고 그에 비해 실점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강팀을 만났을 때 실점률이 높은 편이고 자신들과 비슷한 전력을 가진 상대에게는 나름 괜찮은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부르크는 전술적 한계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경기는 그나마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과 비슷한 전력인 웨스트햄을 상대하기에 경기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가 다수 존재하는데 야니크 카이텔, 로젠펠더, 키레레, 퀸터, 우포프 등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웨스트햄은 잉글랜드 팀으로 현재 리그 4승 1무 2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웨스트햄도 프라이부르크와 마찬가지로 전력적 우위를 가진 강팀을 만났을 때 고전하며 패배를 하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고 다만 웨스트햄은 선수비 후역습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일단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이 체급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괜찮은 결과를 내는 편이고 사실 리버풀과 맨시티를 상대로도 역습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에 있어서는 꽤 꾸준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파에서는 탑독 입장이라 잠그는 팀을 많이 상대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알바레즈의 합류로 지공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프라이부르크가 텐백을 쓰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두 팀이 공격적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두 팀의 집중력으로는 무실점 경기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이번 대결이 첫 대결입니다. 현재 두 팀의 부상자들만 놓고 봤을 때 프라이부르크는 팀의 부상자가 다수 존재하고 웨스트햄은 특별한 부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300을 두고 기본 전술을 사용하며 중원에 힘을 주게 된다면 웨스트햄은 공격 시 5명의 선수들이 올라가 공격을 가담할 것입니다.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나 웨스트햄이 조금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고 두 팀 모두 위협적인 모습으로 많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에 있어서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며 따라서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마르세유 브라이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 팀으로 현재 리그 2승 3무 2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 개막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아주 좋은 기세를 보였지만 파리를 상대로 4대0 완패를 당하고 곧바로 모나코에게 3대2 패배를 당하며 현재 2연패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가투소 감독으로 교체를 하자마자 4-3-3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투소 감독의 메인 포지션이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유독 유럽 대항전에서 약한 감독이라 유로파에서의 성과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는 편이나 잘 짜여진 수비 전술을 짜는 데에는 부족한 편이기도 해 전술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수비적으로도 현재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적인 팀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월등히 좋은 편이 아니기에 이번 브라이튼을 상대로 맞불을 놓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잉글랜드 팀으로 리그 5승 2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브라이튼도 마찬가지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이튼도 크로스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빌드업이 답답한 모습이고 일단 1차전 아테네전에서 4-3-2-1로 나갔다가 공격력을 깎아 먹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점인 공격력이 최근 두 경기에서 생각보다는 잘 터지지 않은 이유가 크로스의 부재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나마 안수파티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와 한 골을 터뜨렸다는 점이 위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에 누수가 있는 브라이튼이고 이번 유로파 대회가 자신들의 첫 경험이기에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점을 챙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스포르팅 아탈란타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팀으로 현재 리그 6승 1무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스포르팅은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인 아탈란타의 중원 단단함을 생각하면 스포르팅도 자신들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원 장악과 주도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4-3을 꽤 자주 쓰고 있는데 아탈란타의 중원의 측면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도록 상대 윙백을 감싸버리는 식의 수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팀의 분위기는 어느 팀보다 뜨겁고 이번 경기는 자신들의 홈이기에 더욱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이탈리아 팀으로 현재 리그 4승 1무 2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탈란타도 최근 흐름이 좋은데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고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무실점 행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 공격력보다 더 돋보이는 상태이고 일단 코어라인이 단단한 축에 드는 편이라 다실점을 웬만하면 허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물론 고젠스, 하테부르가 멀쩡했을 때보다는 공격성이 매우 저조해지기는 했는데 측면 윙백들의 기복이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아탈란타가 케텔라흐나 루크먼의 보조를 잘 맞춰주지는 못하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스포르팅도 중원의 힘을 단단히 구축해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번 경기 두 팀의 전술로 인해 공수 전환이 빠르게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패스 미스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중원으로 통한 전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측면 움직임으로 크로스 형태를 많이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두 팀은 호각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정력과 홈이라는 이점으로 이번 경기는 스포르팅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리버풀 원희용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잉글랜드 팀으로 현재 리그 5승 1무 1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이 마감되었는데 직전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퇴장이라는 변수가 작용해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수비적 불안감이 있었던 리버풀이었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중이지만 그 로테이션 멤버들마저도 유로파 레벨에서는 탑클래스입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퇴장당한 커티스 존스와 조타도 이 경기에서 꽤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전망입니다. 토트넘전에서의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일단 토트넘전 과정 때문에 이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리버풀에게 꽤 웃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약팀인 만큼 1차전과 비슷한 전력으로 나설 전망이고 1군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주전 선수들을 투입할 것입니다. 원희용은 벨기에 팀으로 현재 리그 6승 1무 2패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희용은 자신들의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현재 3경기 연속 승리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질로아스 입장에서는 리버풀이 생각보다는 선제골 실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그나마 6경기 5골을 넣고 있는 에크레트의 이탈로 인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사실 생질로아스의 플랜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플랜도 리버풀과의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면이든 전력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이고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전반전 높은 에너지 레벨을 활용해 수비수의 미스를 노려야 할 것이고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 원희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힘든 것이 사실이기에 사실상 이번 경기는 득점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원희용이기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유로파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